자, 나눠드린 자료가 옛날 자료부터 해서 4가지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행정처분하고 벌칙이에요. 첫 번째가 한 장짜리였죠. 한 장.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두 번째가 기간이었어요. 기간 매일매일 할 필요까지는 없고 기간은. 세 번째 자료가 뭐가 있냐면 요것이 또 중요한데 요 세 번째가 중요 암기사항이 있어요. 암기사항. 오늘 받으신 거죠? 자, 요거 1번하고 3번을 매일매일 하셔야 돼. 1번하고 3번. 오늘 받으신 것 중에 3번. 위에 시커멓게 보면 동그라미 3번 이렇게 된 게 있잖아요. 자료 중에. 그거. 오늘 받으신 거. 3번 2장이지. 요건 1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비교정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비교정리 이렇게 돼. 이제 아셨어요? 제일 위에 그 시커멓게 동그라미 4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1번하고 3번 자료가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중에서도. 1번, 3번은 매일매일. 처음에는 한 20분, 나중에 하면 이제 10분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요걸 매일매일 하셔야 되고. 나머지도 중요한 자료이긴 한데 1번, 3번을 매일 하시라. 1번, 3번을. 자, 15번 할 차례입니다. 빨리 보겠습니다. 절등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기억본에 보면 업무정지 3번 받고 다시 과태료 받으면 절등치예요? 임등치예요? 15번의 기억본 업무정지 아직도 절등치라고 하는 사람 있나요 지금? 절등치가 되려면 제일 마지막에 업으로 끝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철칙이 이거 뭐예요? 4번 누적됐죠? 그럼 뭐예요? 임등치. 이런 것 중에 삼진아웃죄에 걸리면 절등치로 빠지는데 삼진아웃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임등치가 정답이에요. 임등치.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어요 제가. 이거 언제까지 이거 질문할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업무정지 2번 받고 다시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으면 절등치요. 이거 영업정지 받은 것은 업무정지 받을 짓을 해서 업무정지 받은 게 아니에요. 과태료 받을 짓을 한 거야 이렇게. 이 당시에. 근데 2번 이렇게 업무정지 받은 게 있으니까 이번에 과태료 받을 짓을 했지만 더 센 거 영업정지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 거. 그래서 내리 등록도 안 뭐가 오요 지금. 내리 3번 이거 내리 3번 등록도 안 잘리면서 받는 수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몰라도 마지막이 과로 끝나서는 절등치가 안 된다니까. 이거 현혹당하지 말고 그냥 하나 둘 셋 셀 때만 그냥 이거 가지고 이거 여기서 이미 절등치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절등치인데 왜 과태료 매기고 자빠졌어 지금. 이 표현이 과격하게 되는 것은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거 임등치야 이거. 제일 어려운 거야 이게. 전국의 수험생 중에 99.8%가 다 절등치라고 그럴 거야. 근데 여러분만큼은 임등치다 하실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2번은요. 업무정지 2번, 과태료 1번, 다시 업무정지니까 요게 삼진아웃죄예요 이게. 이게 절등치지. 디귿번은 업무정지 1번, 과태료 2번, 다시 업무정지 4번이네 4번. 그쵸? 4번이면 뭐하냐고. 업무정지, 과태료 2번, 다시 업무정지 받을 짓 이렇게 되면 4번. 임등치요 그냥. 4번 이상일 때는 뭐예요? 임등치 일단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 그리고 삼진아웃죄인가? 삼진아웃죄 아니잖아 지금. 2번밖에 아닌데 2번밖에 아닌데. 그러니까 절등치는 아니잖아. 그럼 임등치요 그냥 그대로. 3개만 하면 되는 거야. 3개만 하면. 자, 리을번은요. 업무정지 1번에 과태료 3번 받고 업무정지 1번에요. 과태료를 내리 3번이나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시 뭐요?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나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누적 횟수가 몇 번이야? 몇 번? 마지막 영업정지 받을 짓을 저지른 것까지 치면 누적 횟수가 몇 번? 5번이니까 4번 이상은 전부 다 뭐예요? 임등치. 근데 이게 삼진아웃죄에 들어가냐를 따져보셔야 돼. 마지막으로. 삼진아웃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2번밖에 없잖아요. 응? 마지막이 업으로 끝나도 이건 2번밖에 안 되니까 이건 절등치가 아니고 임등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 3번 누적됐어. 그러면 무조건 그냥 업무정지. 눈 질끈 깎고 3번 누적됐다 나오면 업무정지. 4번 이상 누적됐다고 나오면 눈을 찔끔 감고 생각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 번 이상일 때는 뭐라고 그래야 돼? 임등시. 이러고 일단 기본적으로 봐야 돼. 이러고 나서. 이러고 나서 요 중에서 뭐요? 제일 마지막에 뭐로 끝난 거? 이걸 삼진아웃제라고 하는 거예요. 업무정지 받은 게 3번 이상 들어가 있는 게 안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마지막에 뭘로 끝나야 돼? 업무정지. 그걸 삼진아웃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뭐로 빠지면 돼? 절등치. 그것만 절등치요. 요 중에서. 응? 됐어요. 15번도 많이 틀리셨어요. 이게 뭐 어떤 문제가 몇 프로 정도 정답률인지를 이게 시험 보는 학원만에서 다 이게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통계를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6번요. 이것도 좀 많이 틀리셨는데 틀린 게 2번이에요. 왜 자료를 제출 안 했다고 나오죠? 왜? 대금 자료를 제출 안 하면 뭐예요? 삼천과죠. 대금 자료를 제출 안 했다. 응? 이렇게 제출 안 했다는 뜻이요. 이게 제출 안 했다. 그러면 삼천과예요. 삼천과 이렇게. 거래 신고를 안 했을 때는요. 500과. 그죠? 그다음에 허위 신고했을 때는요. 거짓 신고, 허위 신고했을 때는요. 뭘까? 취득가액에 이런 경우는 나와야 되죠.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5% 과태료. 5%라고 그러지만 5% 이하를 의미해요. 이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5% 이하의 과태료. 5%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그런데 요 중에서 이제 요 두 개는 딱딱 떨어져. 이게 이제 한 개밖에 없으니까 요게 많지. 그래서 여기서 뭐 옆에 조장, 방조, 요구 이런 거라든지 대금 자료 말고 대금 대금 외자가 들어가면 그것도 뭐예요? 500과예요. 그러니까 2번은 외자가 들어갔잖아. 왜? 그럼 3천과 그러면 안 돼요. 500과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는 것들이고요. 17번요. 틀린 것은 이렇게 했고요. 맞는데 5번이 어디가 틀렸어요? 다 맞는데 5번이 어디가 틀렸어요? 분리시켜서 관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뭐예요? 하여야 한다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무로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걸 분리시켜 놓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 거지. 어떤 제재를 받죠? 업무정지. 해석상 업무정지입니다. 안 지키면 5번이 틀린 거고. 18번요. 옳은 것은 이렇게 했고요. 이것도 정답률이 높아요. 1번 같은 경우는 다른 법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특수법인이에요. 특수법인도 중개업을 할 수 있긴 하는데 보증 설정은 뭐예요? 하긴 해야지. 그렇죠? 대표적으로 지역농협은 얼마 이상?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2번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 또는 공탁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할 때 함께 해야 된다. 그거 아니죠. 보증 설정 시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업무 개시 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업무 개시 전 이렇게 하셔야지. 개설 등록할 때 같이 하는 게 아니고 개설 등록할 때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틀린 거지. 언제까지만 하면 돼요? 업무 개시 전. 3번 중요해요. 개업 공인인사는 중개 완성되기 전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 사본을 교부해야 된다. 그럴싸해요. 틀렸어요, 근데. 어디가 틀린 거예요? 완성된 때예요. 완성된 때죠. 완성되기 전이 아니고 두 가지 구별하셔야 돼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은 언제 하는 거고요? 완성되기 전. 손해배상 책임 보호자에 관한 설명은 언제 하는 거고요? 완성된 때. 두 가지를 잘 구별하셔야 돼. 또 나올 겁니다. 또 나와요, 이거. 4번은 맞고요. 5번 같은 경우는 보증 설정 한도 범위 내에서만 책임진다 그러면 안 되고 개공이니까요. 전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지는 거 맞죠? 네,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자, 19번. 19번도 계산 문제인데 기출 문제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일단 포인트가 뭐냐? 주택 외 부분입니까? 어쨌든 주택 외 부분의 면적이 딱 절반이라는 얘기는 주택 부분의 면적과 주택 외 부분의 면적이 같다는 얘기죠. 딱 절반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법정 한도가 주택 따라갑니까? 주택 외 물건 따라갑니까? 주택 따라가죠. 같으면 같거나 요 주택 쪽이 크면 주택 따라갑니다. 주택 따라가고 만약에 주택 부분의 면적보다 주택 외 부분의 이쪽 면적이 더 크면 법정 한도가 주택 외 부분의 법정 한도가 적용되죠. 0.9가 적용된다는 거고 이것은 시도 조례표가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같으니까 지금 주택 따라가니까 밑에
조료표가 제공된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 여기 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박스 보시면 매도인과 임차인이 같고 매수인과 임대인이 같다고 지금 나옵니다. 박스 안에 보면. 그건 뭐냐면 둘이 매매를 하고 매수한 사람이 그대로 매도인한테 뭐 했어요? 임대차 해가지고 세를 놨다는 뜻이죠. 사고 세를 놨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될까? 사고서 세를 놨다 그러면 이때는 이건 못 받고 이거 한 건만 받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포인트죠. 매매 한 건만 받는 거예요. 그럼 매매건에 대한 금액이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어차피 시도 조례표가 적용된다고 했고 1억이라고 한다면 밑에 조례표에 따르면 1억 그러면 5천 이상 2억 미만 칸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0.5란 말이에요. 얼마예요 그러니까? 50만 원이죠. 한도액은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죠. 근데 둘 중에 적은 거니까 요거요. 80만 원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가 얼마예요? 52요.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 여기서 묻고 있는 게 뭐예요? 일방을 물어본 게 아니죠. 쌍방한테 받을 수 있는 총액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정답은 진짜 정답은 곱하기 1을 하셔서 뭐예요? 100만 원. 이게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20번 문제 많이 맞추셨는데 옳은 것은 이렇게 했고요. 틀린 것을 지적해드리면 자, 1번은 중갱이란 소공이 있어요. 그래서 소공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겠죠. 뭐 소공이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을 때 서명 및 할인은 개공만 하면 된다. 맞습니까? 소공이 같이 해야지. 그래서 틀린 거고요. 2번 지문은 요거 맞는 거고요. 많이 맞추신 이유가 2번 때문에. 2번 판례 아시죠? 중개도 안 했는데 함부로 계약서 써주고 그러면 안 돼. 그랬다가 혹시 사고가 나면 책임져야 돼. 그런 거 있었잖아요. 3번을 보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중계약서예요.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죠 이건? 개공일 때는 자 이중계약서 작성을 우리가 암기할 때는 거짤 따서 암기했어요. 거짓으로 기재해요. 그리고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이중계약서를 써요. 이러면 안 된다. 만약에 이랬다가 개공이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쓰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개공은 어떤 제재를 받고요? 임등치 이렇게 되고요. 소공은 어떤 제재를 받고요? 자격 뭐요? 정지 이렇게 받고요. 적정지 이렇게. 그렇게 두 개로 나눠봐야 되니까 3번 틀린 이유 아시겠죠? 등록 취소 해야 된다가 아니고 뭐요? 할 수 있다. 4번이 틀린 것은 계약서 원본을 3년간 보존해야 된다. 계약서 원본 이렇게 돼 있죠? 몇 년간 보존해야 된다 그랬는데 3년이 아니고 5년이고요. 원본을 보존하는 게 아니고 뭐요? 4번을 보존하죠. 두 군데가 틀린 겁니다. 원본이 아니고 4번. 3년이 아니고 5년. 자, 5번. 거래계약서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거죠. 거래계약서의 필요기사항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오늘 자료 중에 보면 자료 중에 3번 자료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지금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3번 자료에 보면 거래계약서 필요기사항 매년 시험에 나와요. 매년. 응?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음 주 시험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예요? 나와요 또. 그 다음 주는 또 나와요. 그 다음 주는 또 나와요. 그게 거래계약서의 필요기사항이에요. 나올 게 딱 정해졌고 확실한데 도대체 점수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암기해봐요 그러면. 원인표 조교는 계약일에 인도 금덩어리를 받았다. 이렇게. 권자가 뭐예요? 권리 이전의 내용. 인자는 뭐고요? 인자. 인적사항. 그죠? 표자는요? 물건의 표시. 그죠? 요 조자는요? 조건기한이 있을 때 조건기한. 조세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교자는요? 확인설명서의 교부일자.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요거. 여기 시험에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요건 계약일. 요건 물건의 인도 일시. 요건 금자는 합의된 거래금액. 중요한 게 뭐가 들어가요, 여기에? 계약금액이 들어가요. 계약금액. 요게 핵심이요. 계약금. 해약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약금은 반드시 필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분쟁이 생겨요. 그러니까 계약금액 꼭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급일자. 그 다음에 기타 약정사항도 들어갑니다. 기타 약정사항 이렇게. 우리 그 쪽집게 백설인가 그거 했었죠? 했었죠. 그거 문제고 그 똑같아요 이거. 그 문제하고 똑같다고.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있나 없나. 없을 수가 없어. 내용이 다 똑같아가지고 낼 것도 없어요. 응? 언제나 조심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거래 금액과 구별해서 거래 예정 금액은 거래계약서 필요기사항이 들어갑니까? 예정 금액, 예정가. 안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거래 금액이 들어가지 합의된 예정가 아니고. 그죠? 언제나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21번. 자격정지 기준기간이 3개월짜리인 것은 자격정지 사유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죠. 자격정지 사유는 어떻게 암기했었습니까? 자정에 이소란 사람이 거금을 갖다가 확인하고서 날인할 걸 날인 안 했다. 이렇게. 이게 자격정지 사유죠. 자격정지. 전부 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소공이 그랬다는 거죠. 소공이 어떻게 했다고? 이중소소. 소공이 어떻게 했다고? 거짓기재. 거짓기재. 여기는 이중약삭성도 들어가 있어요. 금자는요? 7가지 금쟁이. 금쟁이라고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금쟁이 안에 들어간 내용 7가지를 암기하고 계셔야 돼. 뭐 증직, 상투, 수협, 판매 해야 돼. 자, 확은요? 이건 뭐예요? 확인 설명을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아까 개공이 설명을 잘못하면 뭐예요? 500과 소공이 설명을 잘못하면 자격정지 했었잖아, 이게. 자, 인자는요? 인장 등록 및 사용할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서명 및 날인할 걸 안 했다. 이렇게. 서명 및 날인할 걸 안 했다. 그러면 뭐예요? 자격정지. 이때 서명 및 날인토록 되는 서류가 딱 2개밖에 없는데 하나가 거래계약서 이런 거고 또 하나가 확인설명서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격정지 사유가 이렇게 6가지를 암기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형평성 때문에 기준기간을 정해놓은 게 있죠. 이렇게. 앞에 3개가 기준기간이 6개월짜리, 뒤에 3개가 3개월짜리.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1번은 거짓으로 기재했다는 거예요. 잘 보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거자. 거래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했다. 기준기간 몇 개월짜리? 6개월. 두 번째는요. 2개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되었다. 요거죠. 이중소속이죠. 기준기간 몇 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렇게. 3번.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다. 인장 얘기죠. 기준기간 몇 개월짜리? 3개월짜리. 4번. 하나의 거래가 중개 완성된 때 서로 다른 2개의 계약서를 작성해줬다. 이것도 여기 들어가요. 이중계약서 작성. 거자에 들어갑니다. 6개월짜리. 마지막. 거래사항 중요사항에 관해서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겠다. 그러면 뭐예요? 금쟁이 중에 들어가니까 몇 개월짜리? 6개월짜리. 3개월짜리 되는 것은 3번. 자, 22번. 교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연수교육 대상자는 누구만 돼요? 개공이랑 36, 지금 22번에 2번이에요, 지금. 개공이랑 소공만 되지. 보조원은 연수교육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2번 틀린 거고요. 나머지는 맞고. 23번. 운영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운영위원 자격이 있죠. 운영위원이 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2번. 운영위원회 회의는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결합니다. 의결합니다.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어떻게 해요? 의결 이렇게. 3번. 협회 회장 및 임원인 운영위원 숫자는 전체 운영위원 수의 뭐요?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 자, 금융기관에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운영위원 이쪽 대수가 있다. 금융전문가는 현직, 전직 다 된다고 그랬습니다. 운영위원이 현직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직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소비자 단체에서 일하고 그런 사람은요. 뭐만 돼요? 현직만 되고 전직은 안 되고 그랬었죠. 네, 요거 잘 구별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에는 금융전문가는 나왔었어요. 여기는 아직 안 나온 거. 그죠? 이었던 자 그러면 안 됩니다. 소비자 단체에서는 이었던 자 그러면 안 되고 현재 인자가 돼야 돼요. 네? 네.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거 맞고 한 번에 안에서 연임할 수 있다. 이거 맞는 겁니다. 한 번에 안에서 연임할 수 있다는 거. 연임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 또. 한 번에 안에서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 맞고. 자, 그 다음에요. 24번.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요. 1번.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갖다가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해버릴 수 있다. 누가요? 임대인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어떤 게 있어요? 임대인이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어떤 게 있을까요? 기억나는 대로 하면 거절 사유 그런 좀 있었는데 자력이 없는 사람을 데려왔더라. 그죠? 돈 없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자력이 없는 사람. 아니면 보니까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데려왔더라. 이렇게. 아니면 1년 6개월 이상 영업을 안 했더라. 이런 사람. 이런 경우. 아니면 임대인이 선택하고 구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배신을 하고 기존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주려고 하더라. 그랬을 때는 거부해버릴 수 있죠. 임대인이. 여기 거절 사유는 누가 거절하는 거죠? 임대인의 거절 사유. 그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이거 이외에 임차인의 갱신 요구가 들어왔을 때 당당히 거절해버릴 수 있는 사유가 또 잔뜩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3기 연체가 있다 그러면 3기 연체가 있을 때는 임대인은 거부할 수 있죠. 3기 연체. 그렇잖아요. 등등등 아까 철거 재건축 등등등 있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뭣도 돼요? 요 거절 사유도 되는 거예요. 많죠. 그러니까 상당히. 자, 그 다음에요. 2번 질문은 서울 지역에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가 600입니다. 한 사람은 얼마죠? 7억이에요. 7억. 그럼 어떻게 돼요? 초과니까 원칙적으로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못 받는 거죠. 원칙은 못 받는 건데 이렇게 초과해도 보호받는 경우가 있죠. 초과해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야? 이렇게 대권갱신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대권갱신 3기 여기야. 3기나 갱신했다고?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표준까지. 자, 요 5가지. 갱신 여기 보면 적용보증을 초과해도 대항력은 인정받습니다. 또요. 권리금도 보장받습니다. 초과해도. 또요. 갱신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요. 또요. 3기 연체가 됐을 때 해지하는 건 적용됩니다요. 그 다음에 표준 서식을 갖다가 권장할 수 있다. 적용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권리금 보장 그러니까 권리금 보장 규정은 적용된다. 2번 맞고요. 3번. 3번은 어디에 틀린 거예요? 이거 다 맞추셨을 거예요. 너무 쉬워서. 5년이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뭐예요? 3년. 그죠? 그것 때문에 아주 맞추라고 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 다음에 4번. 3기의 차임 연체가 있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은 거절할 수가 있다. 여기에 들어가죠. 지금 요거? 여기에 들어가면 임대인이 뭐 해버릴 수 있다고? 새 임차인을 구해와도 거절해버릴 수 있다. 그게 지금 4번이에요. 고객님. 5번은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권리금 보장률 적용이 없어요. 아직도. 지금 이제 이번에 바뀐 건 뭐예요? 대규모 점포, 준 대규모 점포 이런 것은 이제 권리금을 어떻게 해?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 안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예요? 국유재산이다 그러면 또는 공유재산이다 그러면 이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예요? 권리금이 인정 안 되죠? 안 돼요. 이거는 아직까지도. 근데 이제는 뭐예요? 대규모 점포나 준 대규모 점포, 동대문시장 같은 경우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지. 바뀐 부분입니다. 이번에 어제. 자, 그 다음에요. 5번은 맞는 거예요. 자, 25번. OX 하십시오. 그랬어요. 개혁본 보면 폐업기한이 1년을 초과한 재등록한 개혁금융회사에 대해서 폐업전 위반 행위를 사유로 하는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에? 등록 취소 못하면 몇 년 정도 됐어야 등록 취소 못하는 거예요. 폐업기한이 3년 넘어갔을 때. 그걸 우리가 이게 암기된 거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1년을 3년을 고쳐야 맞는 겁니다. 끝을 고칠 게 아니고. 니은번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에 두는 거예요? 정책을 어디서 펼치는 거예요? 국토부. 운영위원회는요? 어디에 두는 거예요? 협회. 운영위원회 협회. 정책 나오면 국토부. 그죠? 근데 정책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그래요. 정책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정책은 국토부에서 펴고
그 점에서 협회에서 나오는 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두는 거죠. 근데 운영위원회는 둔다예요, 둘 수 있다야? 둔다예요, 둔다.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을 감시하는 기구잖아. 감시하는 기구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둔다, 그죠? 정책위원회는 둘 수 있다고요. 자, 디귿번. 포상금 지급 결정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 또는 수사기관이 한다. 포상금 지급 결정, 그에 따른 지급은 누가 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이 하는 거지. 수사기관 나오면 안 되고. 구별할 것은 그 전에 신고나 고발은 등록관청에 가서 신고 고발할 수 있죠. 신고나 고발은 등록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가서도 신고 고발할 수 있는데 포상금 지급은요. 누구만 줘? 등록관청만 준다는 것. 그걸 잘 구별하셔야 된다고. 예? 비교정리라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쭉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해서 많이 설명드린 내용이 비교정리 2장에 딱 있으니까 설명 안 드린 건 없어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리을번. 업무정지를 받은 교육공인인사는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는 사무소 간판을 갖다가 철거해야 되겠다. 간판 철거하는 사유 암기했었잖아요. 처리, 배치. 이전 신고했을 때 철거죠. 폐업 신고했을 때도 철거. 요건 취소잖아 뭐예요. 등록 취소 당했을 때도 철거니까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는 철거 사유가 아니죠. 휴업 신고했을 때도 철거 사유가 아니죠. 이 세 가지만 철거 사유죠. 여기에 들어가면 철거는 언제까지 해야 되고?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고, 이렇게 지체 없이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니은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것들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 26번 외국인 특례입니다. 외국인 특례 1번.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계약이죠, 계약.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했죠. 그러면 6개월이 아니고 뭐예요? 계약을 원인으로 했을 때 60일이잖아요. 계약이니까 60일. 언제부터 60일이에요? 계약일로부터. 취득일기로는 안 되겠고. 자, 2번. 외국인 등이 법원의 확정 판결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는 판결. 계약의 원인이죠. 이랬을 때는 6개월 내 신고하는 겁니다. 6개월 내 취득 신고. 언제부터 6개월이냐?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죠. 근데 2번 지문에서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지금? 취득한 때에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취득 신고해야 돼. 확정 판결도, 경매도, 상속도, 판매권 행사도 다 취득 신고해야 됩니다. 취득일로부터 뭐예요? 6개월 이내.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6개월이란 말이 빠져서 틀린 게 아니고 여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3번. 자율환경보존법에 따른 생태경관 보존지역에 있는 토지를 허가도 안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그때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형사처벌감이죠. 2년 이하의 적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앞쪽에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나 여기 틀렸지. 형벌은 맞아요. 2학년 2반이라고 구체로 쓰고 있지 않지만 형벌 받는 건 맞지. 근데 취득할 수 있으나 여기 틀린 거지. 무효인데 뭐. 자, 4번. 외국인 등이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 특례에 따라서 계약일부터 60일 내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되겠다. 주택법에 따라서 공급 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외국인 특례에 따라서 취득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도 계약을 원인으로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계약일로부터 언제까지요? 60일이네. 외국인 특례도 공급 계약 나오죠? 외국인 특례도 공급 계약, 토건 공지 적용되잖아요. 외국인 특례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건 공지 매매. 외국인 특례는 토건 공지 소유권 취득 이렇게 된다고. 그걸 구별하셔야지. 그래서 4번은 맞는 거고요. 5번.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에 소지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경우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다고요. 아까 도건 공지 할 때 건이 뭐예요? 건물이잖아요. 그래요. 도건 공지 소유권 취득 그러면 외국인 특례 적용되잖아요. 적용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죠. 옳은 것은 4번. 자, 20 몇 번에 이제 7번이죠. 정보망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거 좀 많이 틀리셨고 1번은 거래공사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신청할 때 수수료 냅니까 안 냅니까?
수수료 안 냅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전국적으로는 500명 이상 그 다음에 2군데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의 개공이 회원으로 가입 비용 신청을 했어야 지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2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요. 맞습니다. 이것도. 3번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14조 때문이다. 그죠? 14조는 부동산 정보 제공 그런 게 없잖아요. 4번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운영규정을 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무엇을 얻어라? 승인을 얻어라. 이거 맞을까요? 받고자 하는 자가 아니고 뭐예요? 받은 자입니다. 받은 자. 또 나옵니다. 이것도. 뭐 낼 게 그런 것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자격증 사본을 갖다가 구비서로 제출할까요? 5번. 지정 신청할 때 자격증 사본 내냐고. 그거 확인해 보지 않을까요? 확인은 해보지 않는다. 여기는요. 지정 신청할 때 구비서류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들어갑니다. 자, 4군데를 구별하시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사무실을 갖다 등록 신청할 때는 자격증 사본 제출합니까? 등록 신청할 때 안 내죠. 확인하게 돼 있으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자격증 사본 제출합니까?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 제출 안 하죠. 확인해 보면 되니까. 그런데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겠다고 지정 신청할 때는요. 제출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매수인청 대리인이 되겠다고 지방법원장한테 신청할 때는 자격증 사본 제출합니까? 제출합니다. 법원하고는 연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입증할 수밖에 없지요. 4가지 지금 했죠? 자, 그 다음에요. 이때 이제 28번 갑니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경우 개별 공시가 및 건물의 공시가격은 기재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니까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죠. 기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말이고. 자, 2번 환경요건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먼저 아실 건 환경요건은 기본 확인사항입니까? 세부 확인사항입니까? 세부 쪽이니까 세부 확인사항은 특징이 뭐예요? 자료를 요구해갖고 확인한 것을 적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자료를 요구하여 요 말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요구하여가 빠져서 틀린 겁니다. 집어넣어 주셔야 되고. 3번에 건전항일 때는요. 실제 제목을 적습니까? 채권 최고액을 적습니까? 채권 최고액이죠. 4번에 나와 있는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계획자가 들어가죠. 그러면 개공이 직접 뭐요?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서 적어준다. 이게 맞죠? 5번에 보시면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옵니다. 관리에 관한 사항란에 적는 거 뭐가 있을까요? 관리에 관한 사항란에 적어주는 항목 뭐가 있어요? 2개밖에 없는데 경비실하고 관리주체하고. 근데 이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본 확인 사항입니까? 세부 확인 사항입니까? 기본 쪽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요구하여 이 말 들어가면 안 되지. 기본인데 세부 확인 사항에 들어갔을 때가 요구하여 확인한 것을 적는다. 이렇게 하는 거고. 자, 29번 갑니다. 세부 확인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자, 대중교통은요. 13가지 항목 중에 어떤 항목이 들어갑니까? 입지 조건. 그렇죠. 입지 조건이니까 입지 조건은 기본적이죠. 그렇게. 그 다음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소방이고. 소방은 뭐예요?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죠. 소방은. 그럼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는 기본입니까? 세부입니까? 이게 세부지. 그 정답이 2번인 거죠.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 요것은 13번째 항목이죠? 마지막 항목이죠? 얘는 기본 확인사항입니까? 세부 확인사항입니까? 기본도 아니고 세부도 아닌 것이죠. 별개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공시가격은 예정 금액 등 칸에 적어주는 거지. 그쵸? 쉽지 않아 이거? 자, 공시지가나 개별 공시지가나 건물의 공시가격은 어디에 적어준다고요? 거래 예정 금액 등 칸에 적어주는 거야. 그럼 거래 예정 금액 등 칸에 적어주는 게 3가지죠? 예정 금액, 개별 공시지가, 건물의 공시가격 3가지 적어주죠. 근데 이 예정 금액 등은 기본입니까? 세부입니까? 기본 쪽이지, 기본 쪽. 그 다음에 취득세는요. 취득세는 세금 적어주는 거죠. 취득 관련 조세니까. 그럼 이 취득 관련 조세금은 적어주는 게 취득세. 여기 나와 있는 취득세. 또요.
농특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3개 적어주잖아요.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근데 이런 조세는 기본입니까? 세부입니까? 기본이지. 세부는 4가지밖에 없잖아요. 요세, 신뢰벽이 관해요. 그 빼고는 다 기본이잖아요. 거의. 중개보수는 별개고. 예. 정답 2번이고요. 30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30번이요. 30번. 기억권. 금융기관 등은 우선 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해서 임대차를 해지할 수가 있다. 임대차에 해지 못하는 거지. 자, 보세요. 금융기관 나오면 금융기관은 이게 보증만한 채권을 양수했어요. 그래서 우선 면제권을 어떻게 했다고요? 승계받았습니다. 우선 면제받을 수 있는 권능을 승계받았습니다. 금융기관이 어떻게 함으로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임으로써 우선 면제권을 승계했다고 돼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나요? 해지는 못하고 대신 뭘 할 수 있죠? 자신의 우선 면제권을 지키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등기 명령 신청은 직접 하는 겁니까? 대위하는 겁니까? 대위해서 하는 거죠. 2가지 기억하시고 보증만한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은 이건 금융기관 기억하시면 돼. 임대차 계약 해지는 못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대위해서 이렇게. 자, 니은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이 사람은 아직 이해관계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가 있다. 맞죠? 니은번 맞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이해관계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 임대차 계약을 막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잘 구별해 두셔야 됩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디귿번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는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주택임대차 아닌데 이거. 그쵸? 지금 방금 전에 읽은 디귿번은 뭐예요? 그죠? 갱신 요구권이잖아요. 갱신 요구권. 주택임대차는 갱신 요건이 없죠? 그래서 틀린 거지. 1번 임대인은 2개차 임대차가 됐을 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틀렸다. 2기간이라 3기다. 그러면 안 돼요. 상가가 3기고 여기는 좀 주택이죠. 주택은 2기 연차가 있을 때 해지 사유가 된다고요. 그래서 리얼번이 또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번하고 리얼번 2개가 맞는 거죠. 자, 31번 가시겠습니다. 포상금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자,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31번에 보시면 포상금 제도가 자 보세요. 칠판에서 그냥 다 설명드려버립니다. 2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죠.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거기에 따르면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람 3사람입니다. 여기 포상금 걸려있는 사람이 거, 허, 목 이렇게 돼요. 거목 있죠. 거목 큰 나무 거, 허, 목 이렇게. 중개사 법령상 제1편 중개사 법령상 포상금이 걸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1편에서는 양부모. 포상금 제도가 2군데 나오잖아요. 1편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 걸리는 사람은 누구? 그렇죠. 양부모. 여기 3사람이죠. 이렇게 많이 아실 거고 여기는 뭐예요? 거, 허, 목 이렇게. 이게 뭐냐? 거디 신고한 거예요. 거디 신고. 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할 때 허위 신고한 거라고요. 허위 신고하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제재 받는 거. 취득가액의 5% 이하의 뭐요? 과태료죠, 과태료. 5% 이하의 과태료, 이런 제재. 자, 그 다음에 요 허자는요. 허가 안 받았다. 그죠? 토지거래 허가 안 받으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 이하의 벌금요. 이건 뭐예요? 목적대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이렇게 하는 거지. 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요 2가지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도에서 나오는 제도죠. 만약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안 했다면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어떤 제재? 어떤 제재 받아요?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요. 과태료가 아니고. 이행강제금. 어떻게 받아요? 취득가액의 10% 이하. 10% 이하의 이행강제금은 10% 이하. 이건 과태료고 여기는 과태료고. 이 3가지 거허목 여기가 포상금이 걸려 있는 거야. 근데 포상금을 갖다가 언제 주느냐 보면 이때는 입증자료
입증 자료를 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허위신고한 입증 자료를 내고요. 입증 자료를 제출하고 또요. 그 다음에 과태료가 매겨졌어야 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됐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포상금 줘요. 근데 여기는 좀 땡겨준다고 형사처벌이니까 우리 중개사법령 1편처럼 공소 제기 또는 뭐요? 기소유예. 여기 나와 있는 요 세 가지 경우는 자격증 양도되어 한 거, 등록증 양도되어 한 거 받은 거 다 얘기하고요. 1항 1반이요. 이것도 뭐요? 부정등록이죠. 거짓 등록이죠. 3항 3반이요. 이거 무등록 중개업자죠. 3항 3반이요. 이렇게. 이거 형사처벌이니까 언제 포상금을 준다고 돼 있어요. 전부 다. 공소 제기가 되거나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또는 뭐요? 검사가 죄를 인정해서 기소하다가 할 뻔하다가 안 한 거죠. 이랬을 때 준다고 그러잖아요. 저게 이게 형사처벌이니까 그대로 온 거예요, 지금. 이게 형사처벌 아니잖아, 두 개는. 이건 뭐예요? 이거 언제 포상금 주는 거야? 지급 조건이. 이행, 명령. 그렇지. 잘하시네. 이행, 명령이 있을 때 미리 준다고 그랬잖아, 이거냐. 도대체 얼마나 주느냐 그랬을 때 이게 이 부과된 과태료의 5분의 1을 떼어줘요. 나라에 거기서 부과 과태료의 뭐예요? 20%를 갖다가 포상금 준다고 5분의 1 떼어준다고. 근데 1,000만 원은 못 넘죠. 1,000만 원이 뭐예요? 상한이다. 여기는 어떻게 돼요? 50만 원이죠? 여기도 얼마? 포상금제도 나올 것 같아요. 응? 어차피 여기서 두 문제를 내야 되는데. 응? 그러니까 지금 31번 문제는 잘 보시면 다 맞는데 4번 질문이 틀린 게 된 거예요. 4번이. 4번, 5번을 같이 알아두시는데 4번 보시면 신고 완청 또는 언어 완청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언제까지 포상금 지급한다고요? 여기서는 2개월 내에 포상금 지급하죠. 특징은 국고에서 보조하는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시, 군, 구,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돼 있어요. 국고보조 제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위반행위 관련자, 위반행위자 이런 사람들은 신고 고발하고 막 그래도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런 제도가 있는 게 2편 제도의 특징이에요. 여기는 포상금 언제까지 줘요? 여기는 1개월 내에 주는 거잖아. 그거 바꾼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국고 보조하는 제도가 있나요? 있어요. 근데 위반행위자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있는데 여기 특징이 국고 보조하고요. 2개월 요거하고 두 개 특징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자, 그 다음에 32번 가시겠습니다. 고용인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했고요. 다 맞는데 자 5번 지문 가보십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해서는 고용인도 개업 공인중개사와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5번을 읽잖아요.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업무상 행위고 그래. 고용인도 같이 책임지고 그렇지.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건 사장님이 사고 친 거야 지금. 근데 어떻게 고용인한테 같이 책임지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5번 틀린 겁니다. 많이 맞추셨죠? 33번에 보면 매수신청 대리인 나옵니다. 거기서요. 1번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만 등록 신청할 수가 있다. 이 말은 부칙개공은 안 껴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번 매수신청 대리인이 사건 카드, 확인설명서, 보수 영수증 자 거기에다가는 중개사법령상 등록해놓은 도장으로 날인해야 되겠다. 이 세 군데는 전부 다 서명 날인 등록 돼 있어요. 사건 카드도 확인설명서에도 영수증에도 서명 날인요. 그죠? 근데 서명 날인할 때는 분명히 뭐요? 등록된 도장 갖고 찍어라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3번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게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 신청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요 안 해요? 제출 한다고 그랬습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자격증 4번은 구비서류가 아니죠. 근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때는요. 연계가 안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자격증 4번이 구비서류로 들어간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4번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이게 위임장 같은 거겠죠. 개별 매각의 경우는 물건 번호마다 제출한다. 맞아요. 개별 매각은 여러 개 부동산인데 어떻게 팔죠? 개별 매각은 소매로 팔죠. 그 다음에 보니까 부동산을 개별 매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물건 번호를 다 붙여놨다고요. 그래서 그 물건 번호마다 위임장을 내야 되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암기를 내버리시라고 그랬죠. 개물 들어보셨나요? 개물 개별 매각은 뭐마다 제출한다고요? 개별 매각은 물건 번호마다. 사건마다 그러면 틀려요.
물건 번호마다. 그래서 개물, 개물, 개물. 사건마다 그러면 안 돼요. 개별 매각은 사건마다 그러면 안 되고 개별 매각은 물건 번호마다. 근데 또 나오면 어려워요. 일괄 매각의 경우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일괄 매각의 경우는 매 물건 번호마다 제출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일괄 매각이 아니고 무슨 매각이라고요? 개별 매각. 개물, 개물, 개물. 예? 자, 그 다음에요. 5번 질문은 매수신청 대리는 사무소 명칭이나 간판에다가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을 표시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예? 원칙적으로 표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어떤 경우가 있죠? 법원 행정처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을 표시할 수가 있다는 예외가 있긴 하죠. 원칙은 표시 못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자, 34번. 또 나왔네요. 자, 34번은 뭘 것 같아요?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면 대신 해줄 수 있는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는 것들이 7가지인가 있죠. 암기했었습니다. 대리권 범위 매년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한 문제가 아닐지라도 문제지문에 반드시 등장하는 거. 매수신청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그죠? 어떻게 암기했었습니까? 우포늪에 차돌이가 보입니다. 그죠? 우포늪에 차돌이가 보여요. 우가 뭐예요? 우선 매수 신고. 우선 매수 신고. 그 다음에 포자는요? 포기하는 거. 포기하는 거. 우선 매수 신고인데 구책 내용 몰라도 괜찮아요. 우선 매수 신고 나오면 그냥 대리권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 포기. 자, 뭘 포기하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포기 나오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자순위 매수 신고하는 거고. 돌자는요? 매신청 보증금을 돌려들 것을 신청하는 거고. 입찰 보증금 찾아오는 거죠. 볼은 뭐예요? 보증의 제공. 보증의 제공이 뭐예요? 입찰 보증금 갖다 내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입찰은요? 입찰표 작성 제출. 이렇게.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그 대리권 범위에 안 들어가는 게 그 중에서는 4번이죠. 기일 변경 신청은 없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만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아주 대표적인 것이 뭐냐? 사실은 명도입니다. 명도. 명도를 갖다 법률용어로 할 때는 인도명령 신청 이렇게 얘기해요.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도명령 신청이든 명도 소송이든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자, 35번 가시겠습니다. 35번 좀 틀리셨는데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첫 번째 점.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갖다가 두어야 된다. 맞습니까? 주된 사무소 어디에 둬야 돼요? 아무데나 하지, 아무데나. 주된 사무소를 꼭 어디에 둬라. 그런 법은 없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협회에 관해서 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죠. 자, 세 번째 점.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거 정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국토부령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율적으로 정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에다가 지부를 둘 수 있다. 여기 지금 여기 광명시에 두는 건 뭐예요? 지회. 그죠? 경기도에 두는 건 경기도 지부, 광명시 지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걸 기억하셔야 돼. 지부, 지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기도 지부, 여러분 입장에서 광명시 지회. 경기도 지부니까 시도에 두는 거고. 그 다음에 광명시 지회니까 시군, 구 거기에 둘 수 있다죠.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점. 협회는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했을 때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겠다. 틀렸죠? 우리 암기한 게 하나 있는데 암호처럼 공책 승인, 공책 승인, 공책 승인, 공책 승인. 승인자라면 전부 다 100% 누구의 승인? 국장의 승인. 그죠? 공제 규정을 만들거나 바꿀 때 승인. 국장의 승인.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승인. 요게 지금 문제 나온 거죠?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됐을 때는 국장이 뭘 받아야 된다? 승인. 그죠? 금감원장의 승인 그러면 틀립니다. 국장의 승인. 이렇게. 자, 다섯 번째 점.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해야 되겠다. 자,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책임 준비금. 그죠? 그것들은 100분의 10 이상. 지급 여력 비율은요? 100분의 100 이상. 빵빵해야 된다고 그랬죠?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빵빵해야 된다고요.
자, 어제 이제 우리 둘째 놈이 무슨 뭐 학교에서 무슨 뭐 이거 뭐죠? 거기서 뭐 이렇게 테스트하고 뭐 건강 뭐 검진 뭐 그런 거 했나 봐요. 근데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에 막 그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도 안 먹더라고. 며칠이나 갈란가 모르겠는데 해갔는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가끔 시아버지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 어쨌든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두 개였죠. 36번 가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고. 1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수행하면서 딴 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다른 업무를 겸업할 수가 있다. 맞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나 부칙개공은 중개사법이나 딴 법에서 하지마, 못해 라고 되어 있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법인이 아닌 개공은 겸업이 허용돼 있고 허용.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4조로 겸업이 제한돼 있고 법인 개공은 겸업이 제한돼 있고 법인이 아닌 개공은 겸업이 뭐요? 오픈돼 있고 허용돼 있고. 두 개 구별하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 제공 업무를 경험할 수가 있다. 14조에 나와 있는 7가지 업무 중에서 제일 끝에 나와 있는 7번 경공매 업무 빼고 위에 나와 있는 6가지 업무는 모든 개공이 할 수 있는 거 맞죠? 분양대행이라든지 관리대행이라든지 부동산 컨설팅, 경영 컨설팅 모든 개공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는 겁니다. 3번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도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신청 대리를 갖다가 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경매 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 등록해야 돼요.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도가 틀렸잖아요. 법원에 등록해야만 뭘 할 수 있다? 경매 대리이죠. 만약에 3번 질문을 고칩니다. 이제 맞춰보셔야 되는 거예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공매 대리는 법원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거 조심하시다. 경매 대리만 법원에 등록하는 겁니다. 네, 그거 조심하시고. 4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0호 미만으로 건설되는 단독주택에 단독주택도 주택이요. 분양대행을 개업할 수가 있다. 주택에 대한 분양대행은 모든 개공이 할 수 있죠. 규모나 면적 관계없이요. 5번 다른 법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 특수법인이죠.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종별에 관계없이 취급할 수 있는 중개상물 범위가 같다. 그렇습니까? 같습니다. 다른 법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인 특수법인에 해당되는 지역농협은 농지밖에 중개를 못해요. 그런 거 빼고는 어때요? 토지부터 시작해서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모든 개공이 다 취급할 수 있죠? 거기는 차이가 없죠. 특수법인 빼고는요. 그런 뜻입니다. 5번이 기출문제지문 그대로 옵니다. 한동안 안 나오다가 최근에 한번 나온 게 5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37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고요. 한 10분 정도면 끝납니다. 이제 1번은 주택 외 중개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입니다. 주택 외자가 나왔죠. 그러면 조례표가 없어요. 뭘로 정합니까?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끝. 주택 외니까 뭐예요? 국토부령으로 법정한도를 정한다. 끝. 시도조례 얘기 나오면 틀리죠? 주택이라고 한다면 그때는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나오죠. 주택일 때는. 자,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한도를 초과해서 부동산 중개 보수 약정을 한 게 있을 때는 초과 부분만 무효다. 맞죠? 전부가 무효가 아니고 넘어간 초과 부분만 무효해서 돌려주거나 못 받고 뭐 그런 거죠. 3번 중개대상물이 복합건축물인 경우는 복합건축물요. 지문 문제로도 지금 2번이나 나왔었어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 안 되면 미만일 때는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렇죠? 2분의 1 미만일 때는 주택 외에 따라가고 2분의 1 이상일 때는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일 때는 주택 따라가고 2분의 1 미만일 때는 주택 외에 따라가고 둘 다 출제됐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기 미만이라고 하셔야 되고 이 문제에서 이걸 2분의 1 이하 그러면 큰일 납니다. 틀립니다.
2분의 1 이하가 아니고 뭐예요? 2분의 1 미만. 3번 대비하셔야 됩니다. 4번 사례, 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 법에서 정한 수수료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았을 때는 어떤 명목이 됐든 금지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금지행위니까 절등치입니까? 임등치입니까? 임등치요, 임등치. 등록 취소 할 수 있다요. 금지행위는 임등치입니다요. 절등치가 아니고. 예, 그걸 착각 많이 합니다. 절등치 아닙니다. 임등치. 4번은 맞죠? 5번 개혁 공인인계사가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법령에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받았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도 된다. 그래도 처벌한다고요? 잘못 해석했다. 이런 것 갖고 용서받지 못한다는 뜻이요. 자, 38번입니다.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권리금 계약을 알선하고 수수한 권리금의 10%를 보수로 챙겼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권리금 계약을 알선하는 행위가 중개가 아니잖아요. 그걸 이해하셔야지.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 상한선이 없잖아요. 얼마 챙겼든 간에 관계없어요. 금지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매도 의뢰받은 주택에 대해서 팔아달라고 부탁받은 주택입니다. 그런데 매도 의뢰인의 대리인이랑 앉아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개공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직접거래예요. 대리인하고 앉아서 계약 체결해도 직접거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전매를 알선했다. 투기 조장행위입니다. 권리 변동을 제한하고 있는 부동산인데 지금 알선했기 때문에 그건 투기 조장행위로 걸립니다. 3번짜리죠. 4번은요. 등기 전 임목, 이것도 중개대상물에 들어갑니다. 그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을 했으니까 금지행위죠. 우리 매자를 따서 암기했던 거 있잖아요. 수협, 판매 할 때 매자, 1항 1반짜리요. 그래서 금지행위. 5번 업무상 알게 된 개발업자로부터 입수한 확정되지 않는 개발계획을 이용해서 타인에게 그 지역 이면을 매입하도록 권유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소개했다가 만약에 그게 계획이 무산되거나 그랬을 때는 판단을 잘못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판단을 그렇지 않은 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확정되지 않는 그 개발 계획이다 그랬을 때 오히려 일반인한테 알려지지 않았을 때가 더 어떻게 보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시기 아닙니까? 근데 이거 풀린다는 소문이 있어. 빨리빨리 이거 사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샀는데 진짜 풀렸어 봐. 대박이죠.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 중에 보면 진짜 보면 사기꾼하고 큰 사업가하고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큰 사업가 아주 막 사업에 성공했어요. 그 사람이랑 막 교도소 왔다 갔다 하면서 사기친 사람이랑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 판단을 그렇지 않은 행위다. 아니면 사기다. 경계선이 있어요, 거의. 사실은. 예. 자, 그러면 어쨌든 시험에서는 5번은 금쟁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예. 실제 이제 현장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소개시켰습니다만은. 자, 39번입니다. 틀린 설명은 했어요. 1번. 변호사의 업무에 법률 사무가 있는데 거기에는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므로 포함돼요? 만약에 이 법률 사무에 중개행위가 포함되면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 갖고 중개업을 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률 사무에는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중개사무소 개별 등록 기준은 적용된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두 군데가 틀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 변호사일지라도 중개사 자격증을 따야만 중개업을 갖다가 떳떳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결국은 2번 자격증 사본은 등록 신청 시 제출할 구비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는 자격증 사본은 구비서류에 들어가고 3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환자가 보증을 갖다가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서 별지 제6호서식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어떻게 준다. 등록증은 지체 없이 교부 이렇게. 그 관련해서 등록의 통지를 그 전에 해줄 때는 등록의 통지는 며칠이네, 7일이네.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이렇게 구별하시고 4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 서식에서 개업 공인인계사의 종별로는 법인과 공인인계사만이 있다. 맞습니까? 응?
개설 등록 신청서 서식에서 개업 공인인증회사가 개업 공인인증 종별로는 법인과 공인인증회사만 있는 거 맞죠? 법인일 때는 법인 개공이 되는 거고 공인인증회사일 때는 공인 개공이 되는 거예요. 5번 업무정지 중인 개업 공인인증회사는 그 기간 중에 폐업하고서 다시 등록 신청할 수가 없죠.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까지만 하는 건 돼요. 폐업했다 다시 등록 신청하는 것은 인정될 수가 없다. 틀린 게 1번이었죠? 40번요. 조정대상 지역 내 10억 원의 아파트 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지금 개업 공인인증회사가 알선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3번에 나와 있는 개업 공인인증회사의 사무소의 상호나 전화번호는 신고상에 들어갑니다요. 개공이 알선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 맞죠? 3번. 그런데 이게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고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나와 있으니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은 어떻게 빠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신고 사항에 안 들어가는 건 뭐예요? 자금 조달 계획이에요. 나머지는 다 들어가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은 출제 영순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또 낼 겁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은 출제 영순이. 왜냐하면 이게 바뀐 게 얼마 안 됐어요. 작년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출제가 될 겁니다. 아마 출제돼도 한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은 잘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카페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보면 카페 중에 고증원의 공인인증회사법 이렇게 치면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한 짤막짤막한 그 강의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습용 동영상에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토지거래 허가제도 이거다 그러면 뭐 한 15분 정도 해가지고 축약한 강의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걸 좀 들으세요. 그렇게 말씀드려도 안 들어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일일 특강 왜 안 하냐고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게 일일 특강이에요. 그거 모아놓은 게. 그러니까 제발 좀 들으세요.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그리고 전부터 전체적으로 다 볼 때. 왜냐면 강좌가 한 40개, 50개 정도 되는데 한 강좌당 10분, 15분이에요. 얼마 안 되니까. 그걸 좀 많이 들으세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